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정말 지루한 시장으로 만들어졌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 변동성도 없는 지루하고 좀 힘든 장이 만들어졌고요. 종목들 역시 시장이 좀 지루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움직임이 없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개별주들, 소형주들의 움직임도 뭐 시장을 그렇게 주도하고 강한 테마나 이슈가 생기면서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많지 않았고요. 뭐 일부 종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종목들의 모습은 사실 아닌 걸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S에너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에너지는 어제 이 태양광 패널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또 아래권에서 만들어진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거래대금도 또 터트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갭이 3%밖에 안 떴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갭이 조금밖에 안 떴기 때문에 제가 요거 이제 시초가에 바로 공략을 했어요. 자,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슈팅이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3% 넘는 권에서 일단 수익을 좀 챙겼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길래 빠르게 이제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쭉 빠져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마감이 됐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모습이고 오늘 뭐 거래를 좀 줄이면서 음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바로 공략을 좀 했고요. 시초가 공략 이후에 바로 슈팅이 나와서 일부 물량 수익을 좀 챙겼고요. 나머지는 빠지길래 수익권에서 바로 전량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에너지는 빠르게 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서현탄 메탈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서현탄 메탈은 어제 강한 종목으로 좀 만들어졌고 윗꼬리를 달고 아래쪽으로 쭉 빠졌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하락하는 지점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뺐다가 살짝 들어줬는데 다시 빠지길래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자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생각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일단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조금 지나서 바로 슈팅이 좀 나왔죠. 뭐 여기서도 슈팅이 나오고 그런데 계속 상승을 이어가진 못하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단기 매물이 출회되면서 계속 좀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는 짧은 구간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빠르게 좀 슈팅이 나와주질 못하는 모습이라 여기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뒤에 조금 더 슈팅이 나와서 아쉽긴 했지만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세림 BNG 매매를 좀 했는데요. 세린 BNG도 어제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었죠. 아래쪽에서 횡보하던 구간 고점자리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한가를 굳히지 못해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투매가 좀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고점자리 돌파를 하면서 이봉에서 사실 보고 있었는데 조정 구간이 없이 그냥 또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는 매매를 못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투매가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 봉의 이제 시초가 근처에서 일부 매수를 했고요.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돌파 이후에 돌파봉의 시가 자리까지 이탈을 시켜놓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여기서 좀 일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할 때에 이 돌파봉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돈이 들어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등이 잘 나왔죠. 그래서 요 평당이 요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저는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세린 BNG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린 BNG는 어제도 사실 좀 매매를 했는데 별로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이 종목 매매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근데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고요.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돌파봉의 이제 시가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 더 빠지길래 이 돌파봉에 거래대금 실린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 뭐 한 요 정도 됐고요. 자, 수익 구간 발생을 해서 빠르게 이제 분할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림 BNG 매매도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퍼스텍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퍼스텍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를 또 굉장히 힘들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 종목 손절을 좀 했고요. 자, 어제도 제가 여기 돌파 이후에 자, 요 자리 이제 돌파 이후에 이렇게 이제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요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아래쪽으로 빠져서 살짝 반등 줄 때 뭐 짧은 구간 이제 손절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 또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좀 배가 아팠던 종목인데 자, 오늘도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자, 돌파를 할 때 장중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살짝 떨어질 때 제가 일단은 쫓아붙었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이제 돌파 나올 때 조정 없이 이제 위로 이렇게 연이어서 슈팅이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이 또 전쟁 관련해서 북한의 이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관련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쫓아붙었다가 그대로 이제 윗골이 맞으면서 폭탄을 맞아버렸죠. 그래서 위쪽으로 상승을 하다 말고 이게 윗골이 달고 아래쪽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기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손절을 했고요. 굉장히 저를 또 아프게 하는 아주 좀 짜증나는 종목이네요. 어쨌든 뭐 손실을 좀 봤고요.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어제도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했는데 오늘 또 요 고점 자리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쫓아붙었다가 그대로 또 폭탄을 날려서 아래쪽으로 쭉 빼버리길래 이렇게 반등 살짝 줄 때 빠르게 좀 손절을 했습니다. 뭐 손절 폭이 한 2점 몇 프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2.3%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종목으로 오늘 좀 손실을 또 봤고요. 두 번 연속 좀 손절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봉상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매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하고 좀 안 맞는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종목 좀 대응을 해봤고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마감이 됐긴 했지만 이게 퍼스텍이 또 수익금을 많이 뺏어가는 바람에 약수익권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이 오늘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상한가를 보여줬고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이렇게 1차 파동 이후에 조정 주고 2차 파동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은 거래가 좀 약한 부분이에요. 거래가 천억도 채 안 터졌고요. 이 고점 자리 돌파할 때 보통 거래를 돌파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도 만들어지진 않았고 일봉상의 모습도 단기 이제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자, 오늘 뉴스 재료거리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었어요. 이 페플라스틱 열분해 유화산업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세린 BNG가 어제 대장으로 치고 가면서 먼저 이제 대장주로 만들어졌던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대장주가 좀 바뀐 거죠. 한창으로. 그래서 한창이 이제 페플라스틱 열분에 관련해서 오늘 대장주로 좀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2차 파동 구간이라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움직임 이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전기가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2차 파동 구간이죠. 이렇게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오늘 거래도 고점 자리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돌파도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일봉상의 위치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재료거리는 아니고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SMR 투자, 이 소형 원자로 투자죠. 이 발표 이슈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상한가는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갔습니다. 분봉상 먼저 상한가 한번 찍었다가 아래쪽으로 굉장히 깊게 뺐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그걸 말아 올리면서 장 막판에 상한가를 굳히긴 했습니다만 강력한 상한가 굳힘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주로 이트론과 광면전기 정도가 움직였는데요.
자, 이트론은 원래 이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 이화전기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화전기가 올라가니까 그냥 같이 좀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광명전기가 같이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좀 따라가면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도 단기 2차 파동 구간이죠. 이제 이화전기와 모양이 좀 비슷하지만 윗꼬리 달고 이제 윗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화전기를 주로 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트론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옵트론텍이 아래권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은 약합니다. 채 800억도 터지지 않았고, 재료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이 삼성전기가 테슬라 카메라 모듈 전량 수주를 했답니다. 한 4조에서 5조 규모라고 하는데, 옵트론텍이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슈팅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상한가를 굳히질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마감이 돼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분봉상 흐름도 오후장에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루 종일 옆으로 좀 횡보하는 지루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 이런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시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스권의 저점 라인 2610포인트 정도를 마지막 지지선으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을 만들면 뭐 그나마 그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인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보통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일어나는 게 보통의 움직임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은 관망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10일인 금요일에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죠. 자, 그런 부분도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관망하는 자세를 부추기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시장이 뭐 강하게 좀 상승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로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이제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쭉 횡보를 하면서 지루한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뭐 중대형주급에서는 사실상 대응할 만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개별주 소형주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강력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급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진짜 지루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시장도 21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850, 860포인트 정도에서만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21선 위에서 지켜주고 반등을 해준다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뭐 악화된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만들어진 음봉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만들어진 음봉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음봉을 이제 감싸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슈가 좀 없어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거는 당장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료 이슈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도 양매도로 가세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지루했던 시장이었고, 코스닥은 양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닥 시장도 그닥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마감이 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또 강하게 움직이는 타이밍에 시장을 조금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